네, 오늘은 여러분들 아래 댓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야 되는 인간 유형이에요. 자, 근데 제가 굳이 내 인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인간 유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저는 오늘 진짜 그 말 그대로 내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 인간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동기부여 채널이 있지만 저희 페이서스의 채널은, 야, 너가 페이서스를 팔로우하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야, 너가 페이서스를 팔로우하면은 너의 인생이 진짜 엄청나게 성공할 거야. 그런 동기부여 채널, 물론 그런 콘텐츠도 올리지만 사실 그런 컨셉은 아닙니다. 저희 페이서스는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을 뭔가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걸어가다가 무너지고 지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막 부자, 돈 이런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돈과 부자, 성공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아마 오늘 내용에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성공하고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더라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과 어떤 심정적 안위, 그다음에 감정적 보호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왜 보호해야 되는지 말했으니까.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 유형은 바로 자랑하는 유형입니다. 자, 이 얘기하면 다 익히 그치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것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셔야 돼요. 이게 자랑하는 사람을 피하세요라고 하면 왜 피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랑을 그냥 하는 사람을 뭔가 이렇게 없애려고만 하는데, 자랑하는 사람을 피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랑하는 사람을 없애야 되는 이유, 피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 자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만났을 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데일 카네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대화가 끝나고 그 사람이 이런 피드백을 했대요. 오늘 너무 대화가 좋았다.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대화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대부분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화상에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얻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경청이 기본이라는 거죠. 자, 경청을 하지 않는 것, 경청의 반대는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부분 자기 얘기하면 자랑이에요. 내가 힘들었던 얘기하면서 물론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랑이라는 거죠. 자랑 아니면 신세한탄, 이 두 가지 아닌가요? 제 주변에는 그렇던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진짜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말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 딱 끊고, 야, 너 왜 네 얘기만 해? 라고 하면 그 사람 깜짝 놀랄걸요? 네,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네. 끈을 각오하고. 네. 근데 진짜로 깜짝 놀래요. 그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 얘기만 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말하기 바쁘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힘들 때 찾아와 준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얘기하면서 딱 떠나버릴 거예요. 자, 이미 나를 대하고 있는 애티튜드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인맥으로서 내 삶을 보호하고 신경 쓰고 케어해 준다라는 인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1층, 2층, 3층, 지하 3, 4층까지 내려간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되게 막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자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면 당연히 인맥으로 둘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하는 사람 치고 제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제 성격이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이랑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교장 선생님, 저는 이제 교육계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절 앉혀두고 1시간 반 동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진짜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 정말 깊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마 이거는 당해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자랑하는 게 정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1도 도움이 안 되는데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굳이 끼고 있다? 당연히 쓸데없는 소모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은 좀 피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유형, 내 인생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한다라는 건 피해를 막는 거죠. 예를 들면 뭔가 사기를 당하거나 거품이 많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인간 유형 중에 하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거품이 많은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SNS 하시면서 인스타그램 하시면서 저 장담컨대 지금 98명 정도 97명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 어떤 거품의 피로감이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게 거품인 것 같아 보이고 뚜렷하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품처럼 느껴지신 적이 저는 100%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NS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금 주변이 정말 엉망이어도 내가 서 있는 이 공간 하나만 이렇게 찰칵 찍어서 올리는 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거품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행동보다 말이 더 많아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너 날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야,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딱 얘기하면 야, 그 정도는 금방 끝나. 그랬는데 실제로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말이 조금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품이 많은 유형들은 항상 뭔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이렇게 먼저 사버려요. 소위 말해 세일즈 스킬이 좋은 거죠. 좋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대부분 이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말만 해놓고 처리가 늦거나 말만 해놓고 안 해주거나 말만 항상 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있죠. 요즘 성공이나 자기개발 이런 거 할 때 왜 그런 거 해요. 나는 이런 목표가 세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변에다가 막 다 얘기해두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줘라 그러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해두면 압박을 받아서 더 성취하기 쉽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부터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은 여러분들 그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신뢰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한 거를 지키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은 거기서 생기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주시는 게 낫고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죠. 결과를 보여주시는 게 낫고 만약에 뭔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못 지킬 것 같다. 이 말은 말을 꼭 해야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럴 만한 의지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실력이 아직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인정할 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말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실천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잘못하면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로 제가 언급한 내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품이 많은 유형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이런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말만 먼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 제 주변에 있어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품을 껴서 말해요. 그러니까 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회사의 물품을 80개, 예를 들면 70개를 팔았다. 70개를 팔았으면은 이번에 거의 한 100개 팔았어. 그냥 기본적으로 10% 15% 정도는 더블을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적 예시긴 하지만 진짜 비즈니스는 가혹하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허풍이구나, 이 사람이 약간 뻥쳤구나 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나 누군가 느끼게 된다면 100% 여러분들 신뢰에 타격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은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인간관계를 조금 조심하시거나 불처럼 대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거리감 있게 우리가 두자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 말에 속아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의 나이 연령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예상컨대 20, 30대나 40대 초반까지 있을 텐데 20대들은 아직 이거에 대한 무게감을 몰라요. 30대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30대 넘어가서 30대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내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야 이번에 너가 했던 주식 종목이 뭐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식으로 내가지고 나 이만큼 벌었어. 뭐 3일 만에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다 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기계발을 운영하고 또 이 성공학 분야,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성공, 저는 국내 거 안 봐요. 국내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영어를 하기 때문에 외국 거. 특히 고전적으로 성공학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원론 강의만 봐요. 그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자기개발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런 뭔가 실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말로 하는 것들은 정말로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 3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잘못하면 사기도 당하게 되고, 정말 큰 문제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진짜 나도 조심하고 그런 사람도 피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 궁극적으로.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제가 오늘 적은 거 사실 제가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돈으로 보는 유형 있죠. 이제 페이서스가 이제 아마 최근에 팔로우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저희는 1만을 찍고 나서 매달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가 오릅니다.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팔로워 수가 많아지니까 저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살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저를 약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약간 뭔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봐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저는 약간 성향이 앞뒤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올리면 컨텐츠 올린 대로 저도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사람들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별로예요. 네, 돈으로 보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사람의 연결고리가 정말로 인간 대 인간의 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득 관계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 나의 어떤 이득적 관점만 가지고 뭔가 대하는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그 이득이 사라질 때 관계적으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적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득 관계는 관계가 아닌가요? 아니요, 관계죠.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나를 이득으로 보고 나도 상대방을 이득으로 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했을 때 윈윈이 될 수 있으면 그거는 괜찮죠. 비즈니스적으로 동등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관계는 뭐냐면 내가 100을 주면 상대도 100을 주고 이렇게 매칭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먼저 저 사람한테 120을 주고 저 사람이 120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보통 사람들은 100을 주기도 힘든데 너는 나한테 120을 줬구나. 너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너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너한테 아무리 못해도 130을 줄게. 아무리 못해도 140을 줄게. 이렇게 내가 준 것보다 더 주려고 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래요. 항상 내가 더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모든 게 수월합니다. 모든 게 수월해요.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고 나라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언급해줘요. 들리는 소리로,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돈으로 보는 유형들은 이건 정말 조금 뭐랄까 양날의 칼적인 코멘트지만 좀 인성적인 부분이 항상 트러블이 됩니다. 제 주변에는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돈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결국은 사람이에요.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우리 행복감 어디서 오냐면 좋은 관계에서 와요.
좋은 관계도 결국 사람이 주는 거예요. 돈도 사람이 주는 거예요. 뭐가 됐건 다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인성적으로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고, 사람을 재화로 보는 사람들은 돈보다 재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거나 인간관계와 돈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서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왜 여러분의 인생 근처에 두시겠어요?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뭐 그냥 두셔도 되며,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그렇다고 끊어진다고 해서 뭐 대단히 타격받는 관계,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끊은 지 오래된 유형이에요. 바로 네 번째 유형은 뭘 하든 안 된다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로 할 말이 많아요.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안 된다고 말하는 유형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페이서스는 진짜 많은 실험과 도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려고 해요. 이번에 우리 페이서스 계정에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그 대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간들이에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든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돼요? 그쵸? 무슨 얘기를 하든 안 된다고 코멘트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잘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누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건 안 돼라고 하면은 그건 내 잘못이에요. 진짜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하는 인간한테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언급한 내가 잘못이다, 내 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말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도 안 돼요. 소위 말로 제프 베조스나 빌 게이츠가 아이디어 낸 거 있죠.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미 성공했던 아이디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것도 안 된다 그래요. 이미 성공한 건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걸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댓글 언뜻 보니까 가족이 그렇다 이런 코멘트 있는데, 저는 가족이 그랬어요. 솔직하게. 제 주변에서 저를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가족이 제일 많아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너무 급진적이야. 그거는 너무 과격해. 그거는 너무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말고 나중에 하면 좋겠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 납득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라방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을 보장하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되었건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현재보다 더 나은 꿈일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건 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제일 강해요. 그 열정이. 내가 제일 열정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은 나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 내 발목을 붙잡는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본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1차 제거 대상입니다. 1차 제거 대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고, 그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가족이거나 가까운 관계거나 뭐 직장이 진짜 막 그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2월에 나오는 지피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피하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는 회피가 아니에요. 피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하는 거는 기술이에요. 피하는 거는 지혜인 거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피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하든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다른 걸 해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안 돼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장담컨대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나 멘토라고 부를 만한 분들을 찾아가서 같은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그건 될 것 같은데라 그래요. 그거는 너가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아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이유, 논리적인 이유, 이성적인 이유를 찾아요.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만드는 해결 방안을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점에서 아마 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뭐가 됐건 간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어쨌든 되게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이고 설득력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끝에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탈락이에요. 아웃. 끝. 아웃이에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간 관계를 끊어낼 때 제가 잠깐 부록처럼 한마디 드리면,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을 인생에서 없애세요라고 할 때 잘 구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애라는 게 오늘 당장 카톡을 해서 야 나는 네가 부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널 못 만나겠어 라고 카톡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서히 연락을 끊는 거예요.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친구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뭔가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베프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을 포함한 평균이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 5명의 평균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도 그 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그 부정적인 사람이 진짜 가까운 친구면 여러분도 그런 끼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평균이니까. 그걸 인정하시는 게 용기입니다. 그게 진짜 용기예요. 용기는 막 뭐 점프하고 뭐 스카이다이빙 이게 용기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아직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용기인데, 어찌 됐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없애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나더 레벨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난 무조건 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 될 거야라고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친한 5명을 잘 되는 사람, 된다고 하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 넌 될 거야라고 격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뭘 하든 돼요. 뭘 하든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라는 거의 핵심은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수입, 뭐 연인, 연애,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장이 중요한 거고, 실력이 중요한 거죠. 네. 어쨌건 너무 길어지면 얘기 나면 계속 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나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 저는 이러한 유형을 좀 어쨌든 설명을 좀 들으시면 왜 나랑 비슷한 유형을 끊어야 되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약간 신인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전에 사실 문제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되게 커졌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나랑 비슷한 유형을 끊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나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거 아세요? 아시겠죠, 대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유튜브에서 내가 한 개를 보면은, 너 이거 좋아해? 너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을까? 추천해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인맥도 이렇게 맺어요. MZ세대들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세대라서 심지어 호불호 중심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MZ세대, 20, 30대들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파도 들으셔야 됩니다. 내 호불호에 맞춰서, 저도 그랬는데 내 호불호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100% 편견 생겨요. 100% 고집이 생기고 100% 아집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좁아지게 되고, 이게 가족 중심으로 삶이 바뀌면서 아집이 생기고 그런 거는 이게 삶이 흘러가면서 생기는 거고, 20, 30대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호불호를 가려가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성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행을 가라는 거거든요. 나랑 진짜 다르고 이상한 인간들을 좀 만나보고 안 맞는 사람이랑도 2-3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그게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제가 요즘 자기계발 동기부여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 소위 말해 약간 동기부여 뽕에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기부여 뽕에 취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는 행동 자체에만 의의를 두고 실제 실력이 느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거를 측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가서 요즘 굉장히 자기 개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만나서 지식적으로나 삶의 변화적으로 제가 다 털어보면 사실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 정도로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동기부여 뽕에 취한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뭔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한 어떤 특정 관념들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이랑만 교제를 해요. 그리고 자기개발이 마치 황금만능주의처럼 동기부여 자기개발 만능주의가 돼서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치부해서 그걸 일종의 호불호로 형성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갖춰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연못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파문이 돼야 돼요. 내가 궁극적으로 되어야 하는 모습은 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좀 넓은 그릇과 역량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 하나만 보고 사는 게 이제 20, 30대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직 뭐 더 이제 연배가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겠지만, 저는 이제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한 남자로서 아내를 지키고 부양하고 아들을 부양하고 이 1인분 이상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호불호만 맞고 내가 더 많은 포용력과 인내심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 하나 생각하면서 살다가 결혼하니까 마찰이 생기는데 이 마찰을 해결을 못해요. 갈등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호불호를 넘어서 더 큰 포용력, 소위 말해 이거는 리더십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깨에 수많은 사람들을 업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그릇은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그릇이 넓잖아요. 부정적인 내 부모님도 담길 수 있고, 힘들어하는 내 친구도 내가 담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지면 지금 피해야 되는 유형, 보호해야 되는 유형처럼 뭔가 쳐내고 잘라내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뭔가 우리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이 제목, 오늘 라방의 제목의 어떤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데 나를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고 부정적이고 내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관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들, 지양이 아니라 지향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관계도 내가 어깨에 얹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한 습관을 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소비하시는 동기부여 컨텐츠 같은 것들을 보실 때 저는 그게 되게 뭔가 양날의 검처럼 편중돼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끊으세요. 이런 사람만 만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도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타격이 없죠. 왜? 멘탈이 트레이닝이 돼 있잖아요. 수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애초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쟤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랑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릇이 크고 넓고 바다와 같아서 조약돌 하나 던진다고 파문이 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의 애초에 훈련과 그 과정들이 얼마나 혹독했는데요. 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소비하시거나 우리가 동기부여나 자기개발을 뭐 하거나 뭐 인간관계나 이 모든 것들을 접할 때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뿌리를 당연히 깊게 내려야 위로 쭉 뻗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 있으면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용기고 그걸 용기 있게 받아들이면 성장의 계기가 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급이 어느새 달라져 있어서 돌아보니까 아, 내 친구들도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내 친구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돼서 기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기버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잘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의 내용의 핵심은 돌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만 좀 코멘트하고 오늘 라방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몇 가지 얘기만 하고 여러분들 뭐 부의 그릇, 성공의 그릇, 내가 잘 되는 거, 이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복지를 케어해 주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 아들이 5개월이 돼서 뭐 배변도 먹는 것도 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감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습관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마치 방금 태어난 아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돌봐주셔야 돼요.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하잖아요. 감정이 상해요. 한 대 맞은 거예요. 상처가 난 거죠. 그 여러분들 자체를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흐르고 어떤 색깔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예민하게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 줄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감정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오늘 하루 어땠지? 어떨 때 마음이 상했지? 왜 마음이 상했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구가 정말 이렇게 진화가 되고 이 연구가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들 마음의 벽돌을 한 장씩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게 방벽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게 되고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릇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핵심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내가 돌봐줘야 되는 누군가를 대하듯이 나를 돌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느끼는 훈련을 하고 느낄 수 없다면 직접 글로 써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권할 때 우리가 왜 명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명상의 어떤 이로운 점은 그러한 감정과 나의 흐름과 내가 얼마나 복잡한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는 사람한테 좀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 중심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케어하고 뭔가 챙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이제 성공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내가 믿어주는 것부터 성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믿어주려면 나라는 사람 자체를 내가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울 딱 보고 서서 이제 저녁이에요. 저녁에 뭔가를 하고 왔어요. 일을 하고 하루가 정리되고 거울 앞에 딱 섰다고 치죠. 뭐 샤워하니까 뭐 옷을 안 입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나를 정말 좋아할 수 있나?
오늘 내가 했던 그런 일들, 내가 사람들을 대했던 것들, 내 어떤 신체, 내 표정, 내 미소,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할 수 있나? 내가 나를 좋아하나?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라는 사람을 내가 밖에서 본다면 나는 나를 좋아할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상한 질문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시작점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게 다 흡수가 되고 넘어가게 되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이 과정이 뭐냐면 흙 속에 파묻혀져 있는 보석을 내가 맨손으로 파내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면 내 안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한 번 탐구하게 되면 손으로 흙을 확 파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계속 파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걸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작업을 연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한테도 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고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나는 왜 뭘 해도 안 되지라는 자기 의심이 생겨났을 때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성향상 우울증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내가 나를 사랑해, 난 괜찮아 라고 강제로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이 말한 걸 반박하기 위해서 저는 저 스스로를 연구했어요. 누가 와서 너 안 될 거야, 너 인생 망가질 거야, 너는 결혼해도 망하고 회사가 또 망하고 무슨 사업이야 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말한 걸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줄게. 네가 말한 거는 틀렸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흙 속에 있는 보석을 파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존이니까. 그게 아니면 뭔가 정말 생을 끊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한 코멘트들이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의 울림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제가 상담하는 나이대는 17살부터 50살까지 상담을 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존감이 단단해요. 진짜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서 뭔가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힘들어 하잖아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어려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잘 될 거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믿고 있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게 먼저인 거예요. 먼저 믿게 되면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미 믿어본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작은 습관, 이불 정리하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을 통해서 자존감을 요만큼씩 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는 거죠. 저는 그 20대 때 건강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20대 때 건강이 안 좋기 전에 저는 진짜 안하무인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고. 근데 한번 건강이 안 좋고 또 페이서스를 좀 사회 공헌적인 의미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이 인간애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인간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라방을 하는 이유가 이제 선한 영향력 때문인데, 오늘 라방을 듣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토닥거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여유의 에너지가 컵에서 이렇게 차오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에너지가 많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 잔이 넘치게 되고 이게 많으면 주변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인생이 살만해지면 내 가족한테 나이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거를 가져가려고 할 때 내가 예민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풍성하게 담기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건 그냥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족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면 여러분들 가족이 다른 사람 일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도 더 잘 될 수 있고 직장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시작점, 그 행동을 일으키는 initiate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를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챙기느라 힘드세요?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자꾸 뭔가 성공하려면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시다면 다 끊으세요.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잘해주는 것도 좋죠. 근데 그거는 나한테 먼저 잘해주고 나서 해주는 거예요. 뭐 성공 때문에 뭐 기버가 되라, 좋은 말이에요.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을 때 줘도 돼요. 지금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 주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내가 먼저 올바르게 서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내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정말로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잘 되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부자가 되고, 내가 먼저 감정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고, 내가 상처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면 주변에 자연스럽게 베풀게 돼요. 우리가 성공 동기부여할 때, 억지로 뭔가를 할 때 제가 말리는 이유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들? 서둘러서 좋을 건 없습니다. 네, 서둘러서 좋을 게 없어요. 자연스러운 수순대로 여러분의 어떤 성장 속도에 맞춰서, 다른 사람 빨리 간다고 나도 빨리 가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 속도에 맞춰서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시달릴지 이해가 돼요. 뭐 비교,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혹은 내 인생이 안 되고 뭐 실패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뭐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이 라방을 듣고 계시는 이유가 이 시간에 이걸 듣고 있다고? 그쵸? 이 시간에 이걸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망은 사람 인생을 바꿔냅니다. 결국은 바꿔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는 거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달라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공도 좋지만 매일매일 행복감도 놓치지 마시고, 돈도 좋지만 오늘 가족과 보내는 딱 5분 동안에 서로 마주 보면서 느껴지는 그 미소, 네, 그런 것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혹시 하실 수 있다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5명? 5명 정도? 네, 5명 정도를 포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웃긴 말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가볍게 포옹을 하든 뭘 하든 뭐 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건 포옹이 되게 좋아요. 네, 포옹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엄마 포옹해주고 아빠 포옹해주고 사랑해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고맙다고만 해도 돼요. 고마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전과 오늘 하루가 다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루 1% 성장이 저희 모토잖아요. 하루 딱 1% 성장만 하면 돼요. 네, 뭐 안 해도 되고 네,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